승마 지도자 자격 기출문제 한개 풀기 2019년 말 보건관리 3부 시작하겠습니다. 63번 다음 그림과 함께 말의 눈 전환방에서 기생충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로 복강에 기생하다가 가끔 눈으로 침입하여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 2. 혈액 내 감염된 유충은 성충이 되면 복강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3. 기생충이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면 운동실조 요추마비를 일으킨다. 4. 모기가 발생하는 시기에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투약하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 2번이고요. 말사상충이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건 이제 원래 복강에서 성충이 돼서 살다가 가끔 복강을 뚫고 얘네들이 기생충이 딴 데로 가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눈으로 가면은 실명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거는 복강에서는 문제를 별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상충을 그냥 안고 사는데 배에 있으면은 괜찮고 딴 데로 가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생충이 중추신경계로 간다 하면 운동실조, 요추마비 이런 게 일어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모기가 모기에서 이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모기가 발생하는 시기에 모기장을 쳐준다거나 구충제를 투약하면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64. 다음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항원은 침입한 미생물이 병을 유발하기 전에 이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능동면역은 백신 접종을 통해 인공적으로 유도된다. 항체를 생산하는 능력은 일반적으로 어린 연령의 말일수록 강하다. 어미말의 초유를 섭취함으로써 면역력을 획도할 수 있다. 1. 나 2. 다 3. 나라 4. 다라 정답은 3번이고요. 가는 항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항체가 이제 침입한 미생물이 병을 유발하기 전에 이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항체고요. 그럼 항원이 뭐냐? 그러면 책에는 되게 짧게 막 나와 있어서 얼핏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서 좀 다음 백과사전 찾아봤더니 외부에서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면역계에 인식되거나 면역계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생물체나 물질입니다. 그래서 생물체나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원을 한자로 쓰면은 저항하거나 할 때 항자고요. 원자는 근원 원자에서 저항의 원인, 그러니까 기생충이 들어와 저항을 할 수가 있고요. 꽃가루나 이런 알러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원인체가 항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는 틀렸고요. 그다음에 나는 능동면역은 백신 접종을 통해 인공적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능동면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능동면역 자체가 이제 질병이 들어와서 한번 스스로 몸에서 이겨내는 게 이제 능동면역이잖아요. 그리고 수동면역 같은 경우는 다른 말이 면역을 가진 거를 이어받는 거. 그래서 혈청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초유, 그러니까 모유 같은 거를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수동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통해 인공적으로 유도되는 거는 능동면역이 맞고요. 세 번째로는 항체를 생산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린 연령의 말일수록 약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애들보다는 어른들이 건강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어미말의 초유를 섭취함으로써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건데 초유를 꼭 먹으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혈액이나 그런 질병이라든가 유전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꼭 엄마 말이 아니어도 다른 엄마 말에 초유라도 먹이잖아요. 그래서 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초유 은행이 있어가지고 엄마 소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동안 저축해놓은 다른 초유를 애기들한테 먹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번 맞는 편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나라 3번이 되겠습니다. 65.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1. 말 전염성 빈혈 2. 아프리카 마역 3. 마이로 플라즈마증 4. 웨스트 나일 말레염
이거는 문제는 간단한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축산이나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 아니면 그냥 외워야 되는데 뭐 저라면 기출문제 수준만 외우고 뭐 나머지 그 보면은 그런 질병 파트에 되게 질병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생충도 그렇고 그거 다 저는 이제 이게 목인가 아닌가 뭐 그거 다 외우지 못할 것 같고 어쨌든 기출문제 나오는 거 이거 4개 정도는 외워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계속 나와요 이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말 전염성 빈혈은 흡혈파기나 모기 또 다른 흡혈 곤충이 통상적인 감염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마약도 모기와 같은 절족 동물에 의해 매개가 되고요. 말 파이로플라즈마증은 열대지방의 말 찐득입니다. 그래서 그 말 찐득에 전파되는 원충인 바베시아에 의한 감염증이고요. 웨스트 나일 말 뇌염은 종속주인 조류에서 모기를 통해 사람이나 말 등의 동물에 전파됩니다. 웨스트 나일 말 뇌염 같은 경우 우리 일본 뇌염도 모기로 걸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4번 정도는 쉽게 올 것 같은데 1, 2, 3번 같은 경우는 좀 어쨌든 열심히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66. 다음 앞말의 번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져진 것은 가. 발정 주기는 평균 21일, 임신 기간은 320에서 350일이다. 나. 말은 계절성 다배란 동물이다. 다. 쌍태 또는 다태 수정을 확인하더라도 단태로 유도할 필요가 없다. 라. 대개 앞말의 배란 48시간 이후를 교배 적기로 본다. 1. 가나 2. 가다 3. 나라 4. 다라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말의 번식 관리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의 발정 주기는 평균 21일, 임신 기간은 320일에서 350일 맞고요. 또 말은 계절성 다배란 동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배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쌍태 또는 다태 수정을 확인하면은 단태로 유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즉시 단태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의 쌍둥이 출산은 만말의 신체 구조라든가 영양 공급상 극히 드물기 때문에 무리해서 출산할 경우에 이제 말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태어나는 말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암말도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즉시 단체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암말의 배란 24에서 48시간 사이 요때를 교배 적기로 봅니다. 그래서 48시간 이후를 교배 적기로 본다라고 한 거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7. 망아지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생 망아지 용혈성 질환은 시수말과 씨앗말의 적혈구 항원형이 다른 것에 기인한다. 2. 제대 허니아 탈장은 모든 경우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므로 큰 허니아의 경우에도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 3. 분만 후 씨앗말의 첫 발정 시기에 망아지가 설사를 할 수 있다. 4. 로도코쿠스 에퀴는 4개월령 이하 망아지 화농성 폐렴의 주된 원인이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일단은 신생 망아지 용혈성 질환은 시소말과 씨앗말의 적혈구 항원형이 다른 것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용혈이라는 게 적혈구가 파괴되고 분해되어 헤모글로빈이 혈구 밖으로 유출된 현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는 시소말하고 씨앗말을 교배 전에 아예 조사를 해서 그런 그 적혈구 항원형이 다른가 다르지 않나를 확인을 해서 항원형이 다른 경우는 교배를 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고요. 그 엄마 말에 초유를 먹이지 않고 다른 말에 초유를 먹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제대 허니아는 그 사람도 이제 태어나면은 배꼽 이상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대부분 다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그 큰 경우에는 수술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아지 설사 3번은 망아지 발정 설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망아지는 6일에서 14일이 되면 설사를 하게 되는데 그 분만 후 씨앗말의 첫 발정과 시기적으로 일치해서 그 망아지 발정 설사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4번 같은 경우에는 망아지 폐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로도코쿠스의 귀는 4개월령 이하 망아지 화농성 폐렴의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68. 다음 내용은 어떤 호르몬에 대한 설명인가? 임신 황체로부터 1개월 정도 분비되고 부황체 형성과 함께 분비량은 40일에서 120일 사이에 더욱 증가된다. 150일을 경과하면 태반에서 분비되고 그 양은 감소하지만 임신 말기에 다시 증가한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말의 번식 관리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프로게스테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거는 솔직히 이 여성분들은 좀 잘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전 남자여가지고 이런 거 하나 몰라서 그냥 어렵게 그냥 애웠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임신 5에서 10개월 사이에 농도가 증가하지만 말기엔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좀 무식한 방법인데 프로게스테론 6글자고 에스트로겐은 5글자잖아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글자 수가 더 많으니까 앞, 뒤에 더 잘 나온다. 더 많이 분비된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은 글자 수가 작으니까 이렇게 임신 중간에 농도가 증가한다. 전 그냥 그렇게 외우고 말았어요. 예.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은 그 수말에서 나오는 거죠. 남자한테 나오는 거니까 이제 임신과는 관련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니빈 같은 경우에는 생소한데 책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게 보면은 배란 단계에서의 호르몬 변화가 있고요. 임신 단계에서의 호르몬 변화가 있는데 이니빈은 배란 단계에서의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니빈 같은 경우에는 난포 발육에 따라 증가, 배란 직전 2일 전에는 감소, 배란 당일에는 급상승으로 분비대도 낮아짐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참고로 프로게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은 배란 때도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임신 황체로부터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제 이니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제끼고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한개 풀기 2019년 말 보건관리 예, 그 3부를 마치겠고요. 그 간혹 그 시험 언제 공지 뜨냐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 거하고 그전 거 찾아보니까 보통 2월 마지막 주에 시험 공지가 뜨거나 아니면 시험 뭐 좀 연기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월 마지막 주가 이제 다음 주니까 다음 주 정도 공지가 뜨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